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은 전세대출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이번 시간은 전세대출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즉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작년 9월 13일부로 9.13 대책이라고도 하죠. 자, 9월 13일부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2주택 이상 세대는 은행에서의 전세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시중은행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번 시간은 은행에서의 전세대출이 안 될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몇 가지 들어봤는데요. 한번 이것부터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안 되는 이유는 보증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기금, 서울보증에서의 보증서가 끊기질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이 보증서가 없이는 자체적으로 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증서를 발급을 받고 안전하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나 도시공사, 서울보증에서 주택 그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대출을 하고 있고요. 자,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 보유 수가 2주택 이상일 때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 보유수 체크.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세대 내에 있는 세대원들의 주택 보유수를 다 체크를 해서 주택 보유수가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세 채인지 다 체크를 하고 2주택 이상자들은 보증서를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 보유수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에 조회를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번거로워서 또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해서 전세 대출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소득이 없을 때 DTI 또는 DSR이 부족할 때이고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부채가 많아서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외에 있을 때 또한 임대인의 대출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은 뭐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서류 같은 것들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임대인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서 본인 확인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전세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인일 때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재외동포일 때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고요. CB등급이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CB등급이란 은행에서 평가하는 내부 등급을 얘기하는데요. 은행 거래 실적뿐만이 아니라 KCB나 또는 나이스 등급이 좋지 않을 때 이런 CB등급을 안 좋게 매기기 때문에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인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지방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의 전세대출 상품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이나 제2금융권의 전세대출 상품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금융이란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같은 이제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보증서가 안 끊긴다라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것 아니고요. 지방은행이나 보험사 또는 상호금융, 제2금융권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보증서 발급이 은행의 대출이 거절된다고 해서 전세대출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대출 조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3.29%부터 이제 조건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최고 6%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본인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까지입니다. 월세가 끼어 있는 것들도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월세를 공제하는 금융기관도 있고 월세를
공지 안 하고 순수 보증금만 보고 80%까지 계산을 해서 대출 한도를 내주는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것도 이제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대출 기간은 임대차 기간까지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이기 때문에 2년 후에 연장을 해서 최대 5회까지, 5년이 아니고 5회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씩 5회 연장을 하면 최대 10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대인의 대출 동의는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거절하거나 또는 이 대출에 대해서 협조를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은행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안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DSR이라는 이제 제도가 생겨서 DSR 심사를 받는데 DSR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3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7천만 원을 어디서 따로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죠. 연장이 어렵죠.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 또는 사업자금 대출, 기타 목돈의 대출이 필요할 때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은행에서는 DSR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 잔금을 치르고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필요할 때,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는 DSR 심사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은행 그 SR 상담원 상담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임대인이 해외 출장 또는 해외 거주일 때, 임대인이 해외에 있으면 본인 확인하기가 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상호금융이나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을 하셔서 대출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임대인이 외국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일 때 은행에서는 마찬가지로 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주택 보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동의가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은 내 이름으로 해놔서 대출 신청을 내가 할 수가 있는데 배우자가 알면 안 될 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알면 좀 곤란할 때, 나 혼자서 대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 주택보유수 확인하는 것 때문에 배우자한테 연락을 해서 조회를 해서 신용조회를 해서 주택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아니면 무주택자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배우자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2금융권 대출이나 또는 상호금융권 대출을 이용을 하셔서 주택 보유수 확인 없이 진행하는 대출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꼭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원하는 대출 한도가 적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득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라고 하면 2금융권 대출이나 상호금융권 대출 또는 지방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세대출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잘 알아보셔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주세요. 댓글은 제가 수시로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영상 밑에 설명란과 정보 탭에 카톡 상담 채팅방을 열어놨습니다. 문의 주시고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링크도 걸어놨으니 들어가 보시면 여러가지 대출 상품들의 대출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동산을 구하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듯이 본인에게 맞는 딱 좋은 대출도
잘 알아보시고 대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